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좋은 기분 만들기.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좋은 기분 드리기. 드리기. 자, 드리기 하고 만들기. 원래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드리고 난 다음에 만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오늘 좋은 기분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누가 먼저 누가 할까요? 스토리가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5개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6개. 6개? 자, 우리 둘, 넷, 오 많다. 오늘 넘친다. 둘, 넷, 6개. 자, 기다릴 때 창문 밖의 기쁨을 잊지 않기. 이건 누가 하면 좋을까요? 없으면 없으면 내가 할까요? 뭔지 알겠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저도요. 아 그럼 세 명인가? 네. 아 좋아. 좋은 기분의 3할은 인사. 좋아요. 세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사람은 그다음에 3번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 저는 6번 6번. 기쁜 마음으로 그냥 손님 오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4번 5번은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4번. 4번 하나만 해도 됩니다. 네네네. 둘 다 해도 되지만 사실 지금 4번, 5번 어떤 건지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이 아름다운 춤이 되도록. 네, 그 다음에 은근히 챙겨주는 마음. 저는 모든 파트를 관여하는 걸로. 오. 혹시나 앞으로도 8시 정각에 내가 도착을 못하면 이 과장이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찍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은근히 챙겨주는 거를 네. 여기 진수쌤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의 일이 아름다운 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이 과장이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게 나보기 책인데 네. 지난주에 했거든? 네. 근데 책이 잘 안 넘어가. 빡빡해. 좋은 기분이 아닌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써놓게 써놨다. 나 보니까 소중하게. 진짜 소중하게 읽었나 보다. 이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녹기 전에라는 가게 자체가 아주 번화한데 우리 병원처럼 이렇게 그 지하철 바로 입구에 있거나 큰 길가에 모퉁이에 있는 곳은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그 고객들이 뭘 찾아본다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서도 쉽지 않은 곳이고, 그러니까 이곳을 찾아가려면 미리 그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74페이지에 보면 이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편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쉽게 들리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방문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난관을 뚫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 여정이며 기적에 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손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구매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곳까지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분하게 감사한 일인 겁니다. 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환자분이 때로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분들을 말 그대로 이 많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또 뭐 요새 병원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광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 도착한 순간 이분들은 큰 여정을 하나 끝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분 책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 우리가 때로 저기 우리도 기다리다가 음료를 마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데스크가 약간 높아서 덜하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마시는 게 좋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목젖이 보이도록 저기서 보는 사람들이 목젖이 보이도록 이렇게 마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빨대를 빠는 게 기다리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고급진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저기 진수 선생님은 남자라서 그런 거 모르겠지만 여자 선생님들 경우에는 네. 머리카락이 치료하다가 이렇게 환자 몸에 닿는 게 이게 되게 불편한. 그래서 머리카락을 아예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환자 몸에 닿거나 또 머리가 길면 치료하다 말고 머리 이렇게 넘기고 그 손으로 다시 그 환자 몸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자로서는 뭐 누구는 괜찮지만 그렇게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가 이런 디테일한 데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저기로 옮기게 되면 1층은 이제 메인 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카페랑 또 다른 곳을 지나가는 분들이 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기분 좋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어떤 서비스를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봤어. 그리고 기분이 좋아.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한번 들려볼 만한.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소연부 팀장 같은 경우 고객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난 그냥 지나가다가 흘끗 봤는데도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좋은 거거든. 맞습니다. 이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 좋아. 그게 진짜 좋은 거야.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기분의 3할은 인사. 우리 인사 잘하는 세 분. 좋은 기분의 3할의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삼이 말하니까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게 그냥 인사하면 그게 다라고 내뱉으면 전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의 인사로 해서 그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요즘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약간 인사에 대해서 약간 의식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게요. 기분이 안 바뀌어. 부끄러워서 그런데 네, 일단 이거 인사를 좀 저도 하는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인사하면은 약간 상대방이랑 약간 눈 마주치는 거랑 이런 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약간 어색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보고 네. 또 나의 인사를 해서 상대방이 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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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그다음. 저도 인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짧은 말인데도 뭔가 딱 확 첫 인상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 자체를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도 되게 내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우리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딱 오셨을 때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 사장님은 되게 좀 약간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이 사람이 오는 기분 있잖아요. 진짜 아파서 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냥 뭐 평범하게 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거 섬세하게 조금 나눠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 저 밝게 오셨다면 안녕 같이 좀 밝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좀 센스가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자체가 조금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대기 시간도 많고 이래서 환자분이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앞쪽에서도 조금 뭐 밝게 해주고 뭐 좀 기다리시면은 막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제가 되게 느꼈던 거는 요새 진료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막 환자가 딱 들어가면 원장님이 되게 환자분을 반겨주신다고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은 제가 환자라면은 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되게 이 의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장님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요? 그렇구나. 다 잘 들려요.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시는 분이면 오셨어요. 뭐 이러는 게 저희한테도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섬세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여기 뒤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되게 저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잘 보내세요 하면 환자분이 되게 흠칫하면서 좋아하시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작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 환자분이 선생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러고 가면은 뭔가 서로 그치.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게 항상 느끼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바꿔서 인사를 해보고 그 상호간에 좀 기분도 한번 느껴보면서 제가 좀 센스 있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센스 그러니까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더라.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을 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86페이지에 이제 누가 봐도 우울해 보이는 손님에게 다른 손님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한껏 고조된 인사를 건넨다면 아무리 마음을 다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겐 그저 기계적인 인사로 느껴질 가능성이 그럴 수 크다고 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사할 때 늘 밝게 좋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기분을 체크하는 것 또한 인사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우울해 보이는 환자분들한테 밝게 인사를 하는 건 저의 기분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마음을 또 전달해서 그 상대방도 기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기계적인 인사로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밝은 인사라도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환자분을 눈을 마주치면서 시선을 마주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분을 보지 않고 밝게 인사만 한다면 그래. 좀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있어. 근데 내가 좀 밝게 인사를 할 때 환자분의 눈을 마주치고 한다면 그 환자분도 무작정 이제 왜 그냥 저렇게 밝게 인사하지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눈 마주침에 조금 중요시 해야 될 것 같다. 환자분을 좀 얘기를 할 때도 눈 좀 마주치면서 얘기를 눈 좀 마주침.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붙이자면 저는 인사의 핵심이 여기서는 이제 환대한다는 거잖아요. 환영한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보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걸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사말 이런 걸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그 환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들어온다. 왜 이러세요? 이게 나는 인사예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사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랜만에 오시면은 그냥 잘 지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이시네. 이게 인사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다 치료 끝내고 갔는데 한 달 만에 또 왔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운동 안 했지. 막 이렇게. 그것도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진짜 깊이 관심 있다는 게 그게 인사의 기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인사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내가 저 사람 오는 걸어 들어오는 모양이나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전혀 내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공식적인 내용만 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 내용을 잘 알고 금방 감이 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사 대신에 예를 들어서 초진 차트에 뭐 어제부터 다리가 아파서 꼼짝도 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인사 대신에 내가 일어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게 들어오는 거 보고 손 잡고 의자에 앉히는 게 인사지 뭐 이렇게 고개 끄덕한 이런 건 인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상황이 나한테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가 그게 저는 인사의 기본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서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좋은데. 여기서 저도 살짝만 좀 얹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인사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인사의 모양새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장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가게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면 뭐 보지도 않는데 무조건 누가 하니까 같이 따라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 소음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봤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뭐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재밌게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제 인사의 모양새도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86쪽 보면 저는 이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면 인사라는 것이 감정의 결을 맞추고 공감의 장을 형성하는 세련된 기술이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인사의 톤은 손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반드시 미묘하게 달라져야 한다. 왜냐 사람이 다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든지 그분이 기대를 하면서 왔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접점에서 서로의 스파크가 탁 튀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형화된 인사의 모양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르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 충분히 괜찮다. 왜냐면 꼭 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특히 인사에서는. 그렇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얹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낯선 인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집 그 밑에 홈플러스가 있어. 거기 계란을 사러 갔거든. 그래서 계란을 한 파 사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끌어안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들어봤는데 오른손에는 계란 한 판, 왼손에는 음료를 들고 계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기 우준이하고 같이 거기 뭐 문화센터 온 거더라고. 그래서 그 재수 씨랑 같이 인사하고 이제 그 뭐 잠깐이지 뭐 몇 초 상관인데 잠깐 인사하고 갔는데 지금 그 이 중년의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데 이러면 인사죠. 나는 그 느낌이 되게 특별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갔어요.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자가 그렇게 끌어안는 처음에 이제 나는 못 봤어요. 이래 올라왔는데 집사람이 누구 원장님 같다. 에이 설마 원장님 맞아요. 근데 이걸로 조금 놀래키겠다는 생각이 이벤트 같은 느낌이 이걸로 사사사살 갔어. 계란을 옆에 딱 놓고 다 상을 다 얘는 옆에 딱 놓고 계시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누르고 이제 이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인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인사 한 번으로도 뭐 되게 오랫동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번째 주파수. 저는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 여기 내용은 다 좋지만 저는 요거에 좀 꽂힌 것 같아가지고 97쪽에 농담은 요리로 치면 양념과 같습니다. 농담 없이 대화할 수 있지만 담백하기만 한 대화는 끌림이 부족합니다. 저는 원래 농담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농담도 잘 못하고 잘 못 받아주고 근데 그 그래? 상대는 조금 분위기를 풀어주고자 하는 농담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어릴 때부터 조금 어른들하고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게 좀 무례하거나 예의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해져서 좀 내가 뭘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농담은 그 사람이 나는 내한테 되게 어려운 건데 상대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못 받아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못 받아줬을 때 조금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렇게 내용이 정말 좋지만 이런 재미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이 시간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굳이 예의 갖추지 않아도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해도 되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농담을 조금 하기도 하고 한 번씩 원장님이 진료할 때 하는 농담에 완전 저 혼자 빵 터져가지고 막 웃고 막 그런데 사실 원장이 편하게 안 해주셨으면 저는 재밌어도 크게 웃지 못할 건데 되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대로 막 웃고 같이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료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되어 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는 이제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쉽게 친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조금 너무 뭐 농담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면 상대도 하기 힘들고 나를 조금 좀 가볍게 아니면 조금 낮춰서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좀 편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그리고 내가 농담 한번 던져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농담 핵심 수위를 조절하는 게 또 이렇게 스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것도 뭐 생각만 하지 않고 해보면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팁을 또 많이 얻고 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우선 마음이 편해져야 이 사람도 같이 편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급상승 중이시군요. 많이
꿀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한테 받은 꿀팁. 그 팁은 정말 조금 안 알려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 상대방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많이 알아야 되고 되게 심각한 농담 말고 그냥 가볍게 그냥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원장님 센스 되게 좋으시거든요. 딱 보이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떠지 되게 재밌어요. 우리 이거 아까 지금 농담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히 병원에서 농담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적으로는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했는데 뼈전이가 됐어. 그래서 아파서 왔어. 어떻게 이거? 아 진짜 논리적으로는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앞으로 약 쓸 거 생각하면은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분한테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적절한 수위의 농담이에요. 농담. 가벼운 게 되게 중요해. 이게 그 우리 뇌가 왼쪽 뇌는 주로 이제 100%는 아니지만 논리를 훨씬 많이 담당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언어로 돼 있거든, 언어. 근데 논리적인 언어로 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하나하나 다 해 나가려면 진짜 머리가 아파. 근데 머리가 아프면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뇌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거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볍고 그래야 저 사람한테도 흔쾌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힘든 길이지만 흔쾌하게 가야 돼. 그 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뭐 내일을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내일이라는 건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왼쪽 뇌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깨줘야 돼. 오른쪽 뇌는 즉시고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순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환자는 딱 지금 괜찮으면 괜찮다. 아 지금 기분 좋으면. 그러고는 이제 환자분 가시고 나면 내일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하는 거지. 환자가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환자분이 계속 아프면 물론 환자는 지금 즉시 힘들지만 그 내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고민이 지금 통증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면 하면 돼. 또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환자분이 내일도 또 아플까봐 걱정하시는데 그 고민은 내 고민이지 왜 당신이 고민하냐. 아니 진료비 내고 그 고민 다시 가져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진료비를 내냐. 진료비 내는 순간에 그 고민도 다 나한테 주고 가야지 왜 그걸 다시 가져가냐.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그리고 그 고민은 내가 해야지 도움이 되지 당신이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 그거 고민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거 찾아보다가 나중에 다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고민을 뭐 하려고 하냐. 돈 내고 여기 왔으면 그 고민 나한테 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은 뭐 약 줘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벼운 농담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상황에 맞는 그런 말들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자꾸 연습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 주파수 맞추는 거는 눈 마주치는 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왜 아이폰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서로 이렇게 동기화하는 거 있죠. 뭐지? 에어드랍. 그게 동기화 되듯이 우리도 그 환자분들하고 만나면 눈 마주치는 게 에어드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표정을
환자분이 아무리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라도 내가 가볍게 웃으면서 그 상황에 맞게 표정을 지어주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 동기화됩니다. 동기화된 상태에서 내가 정보도 전달하고 치료도 해야지, 동기화 안 됐는데 치료하거나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약을 줘도 그렇게 줘야 돼요. 약을 줘도. 치료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일이 아름다운 춤이 되도록. 누굽니까? 춤은 잘 못 추시는 것 같아요. 춤은 그냥 리듬에 맡기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그 뭐 하나 둘 셋 넷 맞추는 것보다 박자에 맞추는 것보다 그루브를 좀 상황과 리듬이 주는, 음악이 주는 그대로 맞춤을 좀 합니다. 이제 일이 춤이 된다는 건 여기 보면 104페이지 중간 보시면 자기의 몸을 움직임을 통제하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은 마치 리듬감 있게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0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거에 대한 기본은 뭘까요?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이거 보면. 자기 일에 대한, 일을 대하는 태도와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겠죠. 그게 있으면 아마 그 행동들이나 태도들, 그런 행위들이 아마 당당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타인이 봤을 때, 타자가 봤을 때 분명히 당당한 모습이 아마 춤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아니면 멋있어 보일 수 있다. 아우라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춤이라는 단어를 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막내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방사선 일을 배울 때, 그때 제 위에 있던 주임쌤들이 40대 중반쯤 되신 분, 지금 저보다 나이 조금 어리지만, 그런데 그분들 사진 찍으면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동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 여기 놓고, 이건 어떻게 하고. 그럼 환자 대할 때도 딱 그런 게, 와, 나도 저 짬밥 정도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여유로우면서도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그때는 방가에 오는 환자분만 우리가 150명 정도 됐으니까 넉 넣어버리면 뒤에 그 복도가 막혀요. 근데 그 쌤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뭔가 탁탁 진행이 되고, 막내인 제가 봤을 때 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딱 여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 막 탁탁 진행이 돼요. 와, 저는 그때는 춤이라는 생각보다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읽으면서 그 생각도 옛날 쌤들이 생각났어요. 그분 지금은 다들 이제 정년 퇴임하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연차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과 일에 대한 태도가 그냥 프로답다. 프로니까 어디든 매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속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말에 대한 속도, 행동에 대한 속도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걸 확실하게 내 일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빠르게 하다, 조금 느리게 하다,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춤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프로가 됩시다. 멋집니다. 네. 다음. 5번째, 은근히 챙겨주는 마음인데, 이 작가는 이제 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자기 군대에 대한 얘기로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이 지휘관을 이제 보좌하면서 이 지휘관이 뭐가 필요한지도 계속 세심하게 좀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눈치껏 좀 가져다주고, 이런 거를 군대 때 많이 경험했던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맞이를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보내서 다시 오게끔 또 잘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항상 저는 하는 게 이 환자를 대하면서 이 환자가 했던 얘기나 그날의 분위기 이런 걸 계속 잘 파악해서 적어 놓으려고 많이 하긴 해요. 사람들이 워낙 또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사람의 분위기랑 대화 내용을 파악해도 안 적어놓으면 사실 까먹게 되거든요. 맞아, 엄청 까먹게.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다시 왔을 때 그때 뭐 일이 있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줬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조금
하려고 저는 좀 노력 중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 저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따뜻하게 좀 맞아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도 그런 느낌을 주면은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치료사들 분들도 막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물론 다들 잘 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다시 오셨을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분위기가 어떻는지 괜찮아졌는지 좀 아니면 좀 더 어떤지 한번 파악을 잘 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오케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런 거는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려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야 되고 저는 메모를 해놔요. 메모해서 그분이 뭐 언제 그 뭐 가족들 집을 방문했다든지 언제 뭐 갈 예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록해 놓으면 그 다음번에 그때 갔다 오셨었는데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심까지 가지고 있다면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자와 치료사만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사뿐만 아니라 우리 데스크든 간호팀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는 부관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번병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따까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따까리 이렇게 되고 장군님들 방 청소하려면은 이제 청소기 같은 거로 밀으면 안 돼요. 그냥 빗자루 쓰면 안 되고 빗자루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뒤지도록 맞아요. 딱 쓸고 딱 이렇게 내려야 돼. 덮어야 돼. 먼지 나지 말고. 딱 쓸고. 디테일하다. 야 그거 방 하나만 청소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이분은 그 관계에서 자기 어쩌면 군생활 누구나 하는 군생활일 수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분은 그런 데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분은 내가 볼 때 늘 배우는 그 자세 그리고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은근히 챙겨주는 마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도 은근히 챙겨줄 거리들이 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걸 떡을 다 드시면은 챙길 거리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 떡 남잖아? 그러면 한 2개 가져갔다가 그날 오전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사 특별히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떡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챙길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자 마지막.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하는 말이나 언어가 제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적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129 쪽에 세상이 부디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길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고 소소한 일, 더 근원적으로는 마음가짐과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미세한 마음의 떨림과 인간적 교훈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읽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좋은 거긴 한데 뭐 세상까지 바꿀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읽고 제가 하는 일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몸이 아프셔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그 세상이 부정적이고 힘든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위로를 드리면 그분들의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세상. 그래서 제가 처음 받아들이는 세상이 변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이 부분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뜻밖의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분 좋은 인사 한마디 가실 때 조금 위태로워 보여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그런 순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아주 절망적이었을 때 그 한 번의 그 다정한 말투 그리고 그 친절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다가 우리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간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10대 편 정도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세상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쓰고 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우리 아들은 별로 많이 읽지 않았어요. 물론 몰래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우리 치료하는 어떤 환자분한테 이제 원래 그 글을 보낸 건 아니야.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제가 글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다가 내 블로그 다른 글들을 쭉 읽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무척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이렇게 감정 표현을 세밀하게 못해가지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져 있고 사실은 아버지 마음으로 해줄 건 다 해줘. 물질적으로든 뭐 다 해주는데 그래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자기가 나이가 70이 다 돼서 지금 이 아들을 거두고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지금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다 후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안 통하니까 서로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읽고 요번에 맨발 걷기 행사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른 관계로 지금 이제 대화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때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걸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됐지? 그렇게 수고스럽게 뭘 글로 쓰고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집사람이 얘기했을 때 글쎄 아들은 이 글을 다 안 읽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세계가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본다면 친구들이 좋아질 수 있고 선배가 본다면 선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아들이 사는 이 지구가 잘 돼야지 아들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같이 생각해야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한 5년이 지나서 생긴 일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대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바로 피드백을 해주지 않더라도 돌아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코멘트 하실 분? 없으십니까? 할까요? 해도 됩니다. 2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글을 참 이쁘게 쓴다. 단어 선택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간의 질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질감하는 거 듣고 제가 또 공간의 질감. 그러니까 말의 모양새, 인사의 모양새 이렇게 우리가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아마 뻔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말 뻔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건데 살짝 좀 저렴해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 깨끼로. 아까도 이제 구간병 나왔는데 따까리가 먼저 생각나요. 이봐라. 이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제 좋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단어를 쓰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어요. 저 같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직설적이고 저급하고 비속어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을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면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일할 때는 이제 6.25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씩 나이 드신 분은 제가 이불로 사투리를 많이 써요. 원래도 많이 쓰지만 더 써요. 안동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주말이라든지 써요. 두 가지 내가 다 쓸 수 있어서 했니께요? 와, 되게 능력자네, 능력자. 했지예? 그렇지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별건 아닌데 아이고 우약가에 그런 거 그냥 그 주는 게 아이고 뭐 좀 촌이 뭐 본이 어디라에 하면 아이고 대군이다. 근데 왜 그런 이다. 진짜 얇거든요. 별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뭔가 더 해줄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불편함만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의외로 이제 축자가 달라들면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뭐 의도되지 않게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의도가 우리 상대방 아니면 우리 뭐 고객 환자분 안 그러면 주위의 식구들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내가 이런 거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만 있다면 굳이 뭔가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라리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주사 맞고 아프신 분들 쪽팔려서요. 이상입니다. 네.